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과 이미지 메이킹 담당 교수 김현경입니다. 오늘은 제 9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강의에서 발성 연습과 발음 연습, 그리고 면접 시 말투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른 말하기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고, 자칫 승무원 면접 시 웅변하듯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뭔가 자신감에 넘쳐서 웅변하듯이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 잘 아셔야 하고, 명쾌함과 명확함을 뭔가 너무 과도하게 포장하다 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을 하기 바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미를 끄는 말투. 어미를 끄는 말투는 상대방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글자씩 끊어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어미를 끌게 되면 상대방이 듣기에 굉장히 지루해지거나 뭔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되, 이것이 힘들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혀가 짧은 목소리는 사실 누구나 듣기에 뭔가 조금 아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 면접 시 자신의 목소리에 시읒, 디귿 발음이 새지 않는지 더욱 집중하여서 연습하되, 여기에 리을 발음까지 짧게 들리지는 않는지 한번 잘 체크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TV나 라디오에서 아나운서들이 진행하는 뉴스 시간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음성과 발음을 들으며 교정한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TV나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 사실 지방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 교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투리 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승무원 면접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사투리를 어느 만큼 어느 정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교정되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책이나 또 읽는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사투리 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투리를 왜 이렇게 승무원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사투리도 억양에 따라서는 정감 있고 좋긴 하지만, 자, 우리가 표준어를 썼을 때와 그리고 각지의 사투리를 썼을 때에는 알아듣는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잘 쓸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문장이나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어로는 표준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투리를 반드시 교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씩 천천히 읽으면서 발음 교정을 해 주셔야 되고, 억양 교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것을 교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의 발음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해진 문장을 놓고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해보고 표준어와 내 억양 그리고 발음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에서 사실 우리가 대면 강의를 언제 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표준어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버나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반드시 사투리 교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 또한 굉장히 여러분께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목소리가 작으면 상대방은 들리지 않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재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전방 50m까지 자신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소리내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교과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대면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 기내방송문 연습하시죠. 그래서 기내방송문 연습을 할 때에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나의 목소리 볼륨을 잘 체크해서 얼마만큼 상대방이 잘 듣고 알아듣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뭔가 답변은 잘 하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답변이 굉장히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의 답변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소리가 앞으로 크게 나갈 수 있도록 쭉 뻗는 연습을 항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강 전부터 비음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이 비음 섞인 목소리는 사실 내가 코를 말을 할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는 귀엽고 애교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승무원이 귀여울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으로서 근무할 시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편견을 줄 수 있고, 뭔가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언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서, 내가 비음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충분히 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코에 갖다 대보세요. 코 구멍을 살짝 막아 보시고 손을 느껴보세요. 말을 했을 때 손의 울림이 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비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와 입과 목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씩의 울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울림이 크다라고 한다면 내가 비음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미를 끌지 않고 단아가를 써주면서 연습을 해주는 것, 그리고 특히 바람이 많이 나오는 자음에서 혹시 바람이 많이 새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비음을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를 교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결한 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 면접 대화 시 복잡해지고 늘어지는 대화는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욕심에 앞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점점 말의 중심을 찾아내기 힘들고 면접자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는 내용이 간결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서론 결론을 짧게 얘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말이 너무 길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질문을 받았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무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면접관이 들었을 때도 저 친구가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혼자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서로가 어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간결하게, 그리고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대화를 굉장히 짧게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단 너무 짧게 하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짧게, 그리고 굉장히 포인트가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계속 지루하게 늘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결론이 뭐야? 라고 자주 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 누군가 상대방이 너에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 내가 말을 굉장히 간결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루하게 계속 늘어뜨려서 말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면접관에게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이야기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면 탄로나기 마련입니다. 진실함은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지금 취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탁구를 굉장히 재미있게 치고 있고 6개월 동안 배웠다라고 취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가 꼬리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탁구 같은 운동은 스코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관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과연 저 친구는 6개월 동안이나 탁구를 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스코어 계산하는 것도 모르는데 이것이 정말 탁구를 치는 지원자일까? 아니면 지금 면접에서 제가 운동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상업 모면적인 대답을 한 것일까? 면접관의 판단은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에서는 당연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잘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이런 답변들이 면접관에게 충분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 혹은 거짓말로 나의 신뢰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항상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짓말 허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탁구에 대한 비유를 했죠. 자, 자신이 진실하다고 믿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여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내용이나 거짓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면접관 분들께서는 굉장히 뒤따라오는 꼬리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문서답입니다. 질문에 알맞은 적절한 대답을 하여야겠죠. 면접관에게 일부러 잘 보이고자 필요 이상의 많은 내용들을 말하게 되어 처음 의도와 벗어난 대답은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것이 간결한 대화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많은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동문서답을 하게 되고 또 간혹 내가 지금 무슨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지도 긴장된 상태에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태도입니다. 음성 이미지와 더불어 면접자의 표정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자연스러운 표정과 밝은 표정은 면접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말을 할 때에 그냥 말의 전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정이라든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단정하게 면접에 임하는지 이 모든 면들을 면접관분들께서는 한눈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연습을 열심히 해 주셔서 올바른 교정을 통해서 면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정이입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의 대화 중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때 책을 읽는 듯한 일륜적인 어투로 승객을 대하게 된다면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결국 발음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개인의 음성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이겠죠. 말 속에는 자기를 투입하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일률적인 말투로 너무 기계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면 승객분들께서는 오히려 뭔가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서비스 최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에 들어있는 말투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거나 혹은 또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인사를 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억양이나 속도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억양과 속도의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말에 진심과 열성을 담고 있지 않고 건성으로 말한다면 결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내용과 일치되는 감정을 성의 있게 목소리와 표정에 담아야 합니다. 앞에
여러 강의 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말을 할 때 너무 똑같은 억양과 똑같은 스피드로 말을 하지 마세요. 뭔가 볼륨도 줘보고 높낮이도 줘보고 그리고 스피드도 조금 천천히 혹은 조금 빠르게 어떠한 문장이나 단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달리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 듣는 상대방은 굉장히 진실하다 그리고 신뢰감이 간다 라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무원 면접 대화 시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든다든지 긴장한 나머지 계속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린다 하던지 말할 때 혹시 내 머리카락을 만지지는 않는지 시계를 쳐다보거나 장신구를 만지작거리는 것 또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젖히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고개를 너무 내리거나 위로 들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코칭하다 보면 또 이미지 메이킹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눈동자가 면접관을 향해 있지 않고 눈동자가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또한 보고 있는 면접관들이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화 시 피해야 할 행동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고 교정할 점이 있다면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교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웅얼거리는 발음 목소리, 그리고 어눌한 말투, 먹는 목소리를 빼고 그리고 발표할 때 떨지 않는 법,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영상을 제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첨부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PPT로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함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잘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치 테라피의 남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웅얼거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훈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 목소리 톤이나 뭐 이러한 음성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뭔가 웅얼거리는 느낌, 이 입안에서 시원하게 확 터지지 못하고 여기서 좀 뭔가 웅얼웅얼거리는 그러한 느낌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공기가 이 입 밖으로 탁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여기 안에 머금고 있을 때 그때 그런 웅얼거림의 소리가 나옵니다.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라던가 입을 너무 조그맣게 얘기를 한다라던가 거의 복합술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입술을 많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리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이 입 밖으로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고 입 안에 이게 공기가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입을 적당히만 사실 벌려줘도 이렇게 공기가 좀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 이런 원인이 있고 또는 침을 너무 안 삼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침이 고이잖아요. 근데 침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은 인지하지 않고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데 이거를 침을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머금은 상태에서 늘 말하는 느낌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소리가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죠. 왜? 입을 크게 벌리면 침이 흘러내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리 자체를 이렇게 뱉으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말을 하면 뭔가 웅얼거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뱉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뱉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공기를 뱉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기를 뱉을 것인가? 일단 첫 번째가 스타카토 발성이에요. 어떤 발성? 스타카토 발성. 스타카토 발성은 말 그대로 스타카토처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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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끊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안녕하세요를 다 이제 스타카토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영,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탕탕탕탕 끊겨요.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 역시나 스타카토 발성은 여러분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실 때 그냥 안, 영, 하 끊으면 안 돼요. 공기를 뱉는 게 우리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영상 화면에 안녕하세요가 있죠. 거기에 풍선이 이렇게 대롱대롱대롱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입에서 화살이 나간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에 있는 저 풍선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뱉으시는 거예요. 안, 영,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먹게 되면 안, 영, 하 이게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게 아니라 뱉는 거예요. 안, 영, 하, 세, 요. 자, 이렇게 스타카토로 한 다음에 이어서 말로 이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카토하고 말을 해보고 스타카토하고 말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공기를 뱉는 연습이 돼요. 자, 여기에서 또 주의할 부분은 자칫하면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안, 영, 하, 세, 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목에 이제 힘을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성대가 무리가 가는 거니까 스타카토를 할 때는 반드시 목구멍, 목을 열어준다는 느낌. 안, 영,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우투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목을 연다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건가? 자, 그래서 저는 이 손가락 활용을 알려드려요. 이 손의 활용인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를 살짝 너무 깊숙이 말고요. 조금만 넣었다 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면 하면 이렇게 입안에 공간이 이렇게 살거든요. 그때 안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그냥 손가락 안 넣고 안 이러면 그냥 생목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약간 넓히고 안 하면 소리가 훨씬 더 좀 넓고 풍부하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다가 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안, 영, 하, 잘 되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시 중간에 넣어서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꾸 이 목을 열고 공기를 뱉는 느낌을 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인식하는 거죠. 이걸 반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내가 무의식 중에도 입안의 공간을 넓게 공기를 뱉는 그러한 말의 습관을 가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 이런 훈련들을 좀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머금는 소리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시원하게 이렇게 뱉는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스타카토를 하실 때는 배의 모양도 중요한데요. 호흡을 우리가 뱉을 때 안 이렇게 뱉을 때 하기 때문에 이 아랫배는요 나오면서가 아니라 들어가면서요. 아랫배가 나오면서 안, 영, 하, 세, 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리 왜 화장실에서 큰 볼일 보실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자꾸 배가 나오면서 안, 영, 하, 세, 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배가 들어가면서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영, 하 이렇게. 자, 근데 역시나 이것도 너무 윗배가 이렇게 울렁울렁하면 배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안, 영 이렇게 배가 아파요. 윗배보다는 약간 아랫배 단전 쪽에 이렇게 힘을 준다 생각하시고 안, 영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냥 길을 가다가 조금씩 소리 뱉는 거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파열음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뭐 타, 파 이런 거 있죠. 타, 타, 타 이런 거 파, 파, 파 소리가 나가죠. 공기가 나가죠. 또는 핫, 핫, 핫 이런 거 핫, 핫, 핫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단어를 가지고 공기가 나가는 느낌을 조금 인식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핫, 핫, 핫 세 번 해봅니다. 시작. 핫, 핫, 핫. 다시 한 번 더. 시작. 핫, 핫, 핫. 공기가 나가죠. 이거예요. 그래서 핫, 핫, 핫 하고 말도 해보는 거예요. 핫, 핫, 핫. 안, 영, 하, 세, 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브릿지 연결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그 훈련을 말로 연결하고 이거를 반복. 뭐 타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본인 기호에 맞게 핫이 더 잘 맞으시면 핫으로 또는 타가 잘 맞으면 타로 타, 타, 타 그 다음에 안, 영,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웅얼거리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웅얼거리는 거는 아무래도 톤을 아무리 잘 잡아도 명확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소리에 가깝기 때문에 공기를 뱉는 연습 오늘 배우신 거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계속해서 오랫동안 만나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달콤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청중 앞에서 섰을 때, 네, 청중이라고 해서 50명, 100명까지는 아니어도 대여섯 명 정도 앞에서 뭔가 나 혼자 1대 다로 얘기를 해야 될 때 좀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하면 긴장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당연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저 또한 늘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말을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 긴장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행사 진행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방송할 때, 뭐 강의를 할 때, 그럴 때 전부 다 사람들 앞에 서고 누군가들이 저를 보는 상황이죠. 그치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긴장되는 것이 티가 덜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어 봤기 때문이에요. 즉, 많은 그런 기회들이 많고, 그리고 그 기회들을 계속 해보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좀 무뎌지는 부분도 아무래도 좀 없잖아 있기는 하죠. 즉, 그런 기회가 많이 놓여있는 사람들은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덜 긴장되는 것 뿐이라는 거. 그 기회가 많지 않으면 긴장이 오는 거는 당연한 증상이다. 나만 항상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떨리나? 나 원래 1대1로 말할 때 진짜 말 잘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몇 명, 한 4-5명 이상만 되면 이렇게 긴장이 되지? 좀 아쉬워.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적인 증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거의 99%의 토대로 해서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도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 앞에 서고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많이 떨렸어요. 우리가 막 떨리게 되면 여러분, 일단 증상이 어떻게 돼요? 몸이 왜 이렇게 열이 나고 열이 올라오죠. 얼굴 뜨겁고, 그러다 보면 이제 등까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죠. 열이 올라와요. 그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에도 땀이 나오기 시작해요. 미끌미끌합니다. 자, 내 몸의 증상이 그러다 보니까 열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혈류가 많이 좀 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 흉식호흡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게 너무, 소위 말해서 쪽팔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이 시간이 그냥 빨리 후다닥 지나가서 빨리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빨리 내려가고 싶으니까 말도 빨라지고 목소리도 떨리게 되고 후다닥 지나가게 돼요. 발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청중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크게 적용하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내가 앞에서 그래도 얘기하는데 청중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긴장이 뭐 안 되는, 좀 덜해지는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고. 그리고 힘이 빠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준비한 그래도 내용인데, 비록 내가 말더듬이가 됐지만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힘 빠져서 그냥 강약도 크게 안 하고 액션 자체도 그냥 흐물흐물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청중들이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한번 붙여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 청중이 현재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겠어. 원래 관심을 가지지 않는 A라는 마음에서 A to B로 바꿔보자. 즉 저는 강단이나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한번 저한테 항상 미션을 저 스스로 줘요. 저 청중을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끔 해보자. 청중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게 되면 그들 또한 나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거야 라는 믿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스피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파이팅도 넘치게 되고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청중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같나요? 변해요. 정말 신기하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중들이 보통 그렇죠. 예를 들면 자진해서 내가 저 강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눈빛이 초롱초롱 하세요. 이제 그런 분들 말고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뭐 한번 얘기 들어보자. 뭐 소위 말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야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들의 마음을 바꿔보자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혹시나 그 적극적인 그 액션 자체가 조금은 서투른다 하더라도 청중이 알아준다는 거죠. 정말 우리와 청중과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행사 진행이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앞에서 서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처음에는 뭐 크게 아무래도 서로 처음 본 사이니까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조금 딱딱했던 청중분들도 서서히 이제 저쪽으로 다가오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뭐 이렇게 대화 자체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손 드시고 막 질문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뀐다는 거죠. 청중의 마음도. 저의 노력을, 저의 마음을 알아주신 건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보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청중은 그 여러분의 스피커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뭐냐면요, 청중들이 이렇게 많죠. 근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그럼 알겠고, 그럼 어떻게 하우투로 조금 그렇게 나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볼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청중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 표정이 무표정이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표정이 좋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즉 나에게 호감의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 한번 재밌을 것 같아, 들어볼까? 그리고 리액션 자체가 타고나신 분들이 있죠. 그냥 제가 뭐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렇게 액션 자체를 해주신 분들이 한 분은 있어요. 즉 나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키맨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 남성분이 될 수도 있고 여성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그러한 분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청중 중에서 누가 지금 나에게 호감을 보이지? 내가 뭔가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 리액션 자체가 너무 좋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 그분을 많이 바라보세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진정돼요. 좋아요. 굳이 표정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막 너무 이렇게 바꿔버리겠어 이렇게 하시면, 표정 안 좋은 사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분을 업시킬 수 있겠어요. 일단 처음에는 표정 좋은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하세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청중들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저 앞에서 말하는 사람 발표자가 표정이 그래도 편안하게 보이네? 당연하죠.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니까. 자, 그리고 그 아까 호감을 보인 그 키맨 있죠. 그 키맨이 뭐 이렇게 리액션이나 그러면요 하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질문을 하더라도 그 키맨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대화하는 모습을 청중이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죠. 그 키맨과 발표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그런데 어때요? 저 청중은 저 앞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호감이 있네? 지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나 보다. 이 시간들이 굳이 내가 뚱하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는데 나도 저기에 참여해보고 싶어. 나도 저 공간에 저 공기에 같이 한번 합류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즉 군중 심리를 사용하는 거죠. 한 명씩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키미 한 명하고만 호감 있는 그런 커넥션을 가지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퍼져나가요. 그러면 나 혼자 뭔가 그냥 이렇게 듣고 있기가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에너지가 집중되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여러분이 겪게 되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거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청중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청중이 전부 다 나를 좋아해 주실 거야. 표정이 좋지 않은 청중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리 나를 싫어하지는 않으실 거야. 일단 그런 착각 속에서 모두가 다 나를 지금 좋아하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일단 스피치를 하세요. 스피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자리에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왼쪽 저기 뒤쪽에 계셨던 분이 갸우뚱했는데 중간에 있으셨던 분이 표정이 그리 좋진 않았는데 뭐 저기 있던 분은 별로 재미있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그 뒤에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셀프 피드백을 하시면 돼요. 하는 동안에서만큼은 즐기셔야 돼요. 저분들이 다 나를 지금 좋아한다. 만약에 청중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너무나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청중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조금 좀 뭐지? 라는 감정을 보여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의 부정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청중은 이런 정도가 갸우뚱한 정도가 한 부정의 감정이 한 수치 2밖에 안 돼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한 수치 8에서 10 뭐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청중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정도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돼요. 나중에 셀프 진단은 내려와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시선의 그 바운더리 자체를 청중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시선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어디를 보게 되죠? 청중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옆을 본다거나 제가 다음에 발표할 자료는 바로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옆으로 본다거나 또는 천정으로 보게 되죠. 위쪽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동공이 위로 올라가면서 흰자위가 많이 보이게 되고 무서워요. 자, 어떻게 되냐면 긴장이 되시면요 자꾸 옆을 보거나 위로 보게 돼요 라고 된다면 차라리 아래를 봐라. 아래가 어디 아래냐면요 내 발 아래가 아니라 청중의 아래. 청중의 사이에 이제 복도를 그 청중과 청중 사이에 복도가 있잖아요. 그 복도 바닥 그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청중의 책상, 청중의 여기 바스트 이쪽을 그냥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청중이 있는 요 섹션이 있으면 요 섹션 안을 되도록 벗어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을 하시게 되면 위쪽을 바라봤을 때보다 아래쪽을 봤을 때 훨씬 더 진중하게 보이는 장점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시선 자체도요 청중의 어떤 이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밖에 봤다가 다시 청중을 보면 그게 더 긴장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시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거는 정말로 이 아이 컨택이긴 하지만 그게 힘들 때는 청중의 그 안에 박스 안에서 시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려드렸던 방법들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또 효과를 봤던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 방법 나도 한번 써볼래
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라도 쓰셔가지고 여러분이 발표를 하시거나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실 때 좀 긴장이 덜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남지은의 CATV 꼭 검색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면접 시 자주 틀리는 말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 면접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대화 중 나타내는 경어체 및 대화 어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말들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부모님을 높이는 경어체조차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예의를 잘 차려야 하는 면접에서는 경어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빔밥 안에는 한국 전통 음식인 나물이 들어가세요. 자, 과도한 높임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법에 맞지 않고 오히려 듣는 상대방이 아닌 나무를 높이게 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어이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고객에게 친절함을 보일 때 과도한 높임말을 하는 경우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자, 기장님 수고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수고하다 라는 뜻은 일을 하느라 힘들고 애를 쓴다 또는 그런 어려움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세요가 아닌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말로 통용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번, 이러한 저희 장점은 저희 나라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면접자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애쓰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인상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써야 하고, 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부모님을 높일 때입니다. 부모님이가 아니고 부모님께서, 부모님을 데리고, 부모님을 모시고예요. 이런 경어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많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잘 아시고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팁을 보시면 상대 경어법 6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데 면접과 승객에게는 1번 합쇼체와 단아까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연습 잘 해주셔야 되고, 요조체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합쇼체와 단아까체를 반드시 사용해야지만 면접에서 격식을 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분들께도 올바른 서비스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음성 연출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낮이 조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높낮이 조절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손님 여러분, 태국 방콕까지 가는 서울항공 1, 2, 3편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와 같이 높낮이를 주면서 꼭 연습을 해주시다 보면 말의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음성 연출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잘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쉬기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반드시 이렇게 쉬어서 끊어 읽어줘야 뭔가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끊어읽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것도 뭔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어느 말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말의 미묘한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강조할 말을 다른 문장보다 한 톤 끄게 또는 한 템포 느리게 말하여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신뢰감 가는 목소리 그리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짐은 앞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보관해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이하게 가는 것보다는 갖고 계신 짐은 앞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보관해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음성 연출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짚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높낮이를 주고 그리고 또 강조를 통해서 혹은 또 시기를 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목소리 표현법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성 이미지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승무원의 스킨케어 메이크업 챕터 5부터 다시 저와 함께 공부를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스킨케어 메이크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짚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의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 메이크업, 헤어, 의상, 네일 등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들이지만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은 깨끗하고 밝은 피부가 표현되도록 관리하는 것이겠습니다. 승무원의 깔끔함은 피부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부는 인상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도 있지만 남승무원을 준비하는 남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여지는 스킨케어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기내는 보통 23에서 25도의 온도로 적절하게 조절되며 습도는 15% 내외로 상당히 건조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 몸에 수분이 증발하여 피부 및 눈이나 코의 점막이 건조해져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조한 기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수분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승무원들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구매가 이어지는 것들 알고 있죠. 그만큼 건조한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때문에 승무원템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무원들이 스킨케어를 얼마만큼 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항공사 승무원 면접에서는 면접관 분들께서 가까이로 불러서 피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일부 국외 항공사 면접 시에는 메이크업 피부로 결점을 가리지 않는 상태의 본래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일명 생얼 검사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까지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으로만 가리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평상시에도 나의 스킨케어를 잘 해주시는 것이 승무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피부는 18세 전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노화가 시작되어 25세 이후부터는 눈에 보이는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피부 손질을 잘 하지 않고 게을리하면 각질이 쌓이게 되고 거칠고 지저분한 피부로 변해간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명심하고 평소 기본 스킨케어를 꾸준히 해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피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의 피부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보습제나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충분한 스프레이 공급을 해주셔야 하고 커피나 홍차 등의 카페인 함유된 음료를 섭취해서 몸의 수분을 뺏기보다는 생수나
여러 가지 과일 주스 등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어서도 혹은 승객이 되어서 비행기를 탑승하셨을 때에도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수분 상태에 따른 피부 타입 및 관리 요령은 이 표에 따라서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피부 타입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승무원 메이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얼굴에 아예 다른 사람으로 표현되게 바꾼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여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종의 테크닉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거리의 국제선을 비행해야 하는 승무원의 경우 한 편의 스케줄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브리핑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을 포함해서 거의 20시간 정도를 풀 메이크업을 한 채로 근무를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중간중간에 여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잠깐 수정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지우고 시작할 때에는 공간적 여유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계에 맞추어서 꼼꼼하게 화장을 함으로써 긴 비행 시간에도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메이크업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단계에 따른 화장을 하지 않으면 장시간의 비행 근무에 자칫 창백하고 혈색이 없는 승무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베이스 메이크업 잘 해주시고 그리고 20시간 이상을 메이크업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지력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이나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들을 잘 사용해서 탄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메이크업 방법을 잘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렌징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에게 있어서 메이크업만큼이나 클렌징이 중요한 이유는 장시간, 거의 20시간 넘는 시간 동안 메이크업을 하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에서 화장을 계속 수정하면서 덧바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올바로 지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트러블과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좋지 못한 피부 표현으로 인해서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올바른 클렌징도 중요하다라는 것 잘 익히시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세안을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잘 클렌징하는 방법을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렌징에 이어서 베이직 스킨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제품의 선택은 자신의 피부 타입과 연령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초 스킨케어의 제품들은 피부를 청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공급하기 때문에 베이직 스킨케어가 굉장히 탄탄해야 그 위에 메이크업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 체크해 보시고, 자, 고가의 메이크업 제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꼭 사용하기보다는 나에게 얼만큼 잘 맞고 나를 최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이라든지 베이직 스킨케어 제품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직 스킨케어 후 선블록과 피니셔라고 하죠. 픽서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블록의 사용은 메이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세안에 소홀하기 쉬운데 사용 후 세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피부 노화 방지의 필수 제품으로 피부과 의사들은 3세 이후의 아기 때부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여름철에는 SPF 30에서 50, 겨울철에는 15에서 25 사이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하지만 비행기에서 항상 비행기 기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늘 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블록의 사용이 일반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선블록 같은 경우에는 SPF 지수에 따라서 또 시중에
메이크업 브랜드 제품들에 따라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나와 잘 맞는 선블록이라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잘 테스트해 보시고 트러블이 없는 것들을 잘 정해서 계속해서 덧발라 가면서 수정 메이크업을 하면서 기내에서 항상 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선블록이나 선크림, 선로션들을 본인에 맞게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셔와 픽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면 피부의 본연의 자연스러운 윤기를 살려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픽셔 같은 경우에는 왜 승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2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할 경우에 메이크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승객분들 앞에 서서 서비스를 할 때 굉장히 호감을 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직 스킨케어 뿐만이 아니라 선블럭 그리고 피니셔, 픽서까지 잘 사용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단정한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것 잘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과제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서부터는 우리가 기말고사 전인 14주차까지 계속해서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저와 대면 수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어피에 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강의하고 있는 담당 교수로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니폼을 입고 계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메이크업과 헤어도 그리고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정돈해 주신 상태로 학교에서 학과 생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매주 이런 영상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모든 어피어런스를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만을 위한 어피어런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공서비스과의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유니폼에 걸맞는 어피어런스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제가 인사말을 지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인사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영상을 촬영해서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 어피어런스를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방법, 기한이나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똑같이 공지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제출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총평가에도 반드시 반영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